장묘풍수 제51편이고요. 이번에는 안중일 묘지 재개와 제재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제재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인 몸체가 장례 과정을 거쳐서 묘지에서 고정되죠. 이 고정될 때 후자의식, 제사가 성립될 수 있도록 예절을 갖춰서, 여기서 예절은 나라마다의 예절이에요. 나라마다의 예법입니다. 우리 예법에 맞춰서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을 두고 등을 땅에 대고 얼굴은 하늘을 보는 이런 펴묻기 정침 구조로 눕혀드렸다는 대전제하에 제사도 지내고 제의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공감하면서 오늘은 지도자를 살펴볼 거예요. 우선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두 가지 완벽하게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장을 약 3000년 동안 해왔던 불교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매장을 약 1000년 이상 했던 유교 문화가 있어요. 화장했던 불교 문화권은 우리나라에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그를 근거, 그를 기반화해서, 그를 기준해서 제재의가 성립되도록 시스템을 완벽하게 짰던 연역들이 빵빵합니다. 그러나 유교는 안 그래요. 장사법 개정 이후 약 5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는 포기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화장하면 고인 몸체가 머리도 없고 발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등도 없고 배도 없어요. 얼굴도 없어요. 그 몸체가 기준 되는 건데, 그 몸체에서 머리는 북쪽 돌아, 발은 남쪽 돌아, 이 대전제가 우리의 기준이었었는데, 머리도 없고 발도 없고 얼굴도 없고 등도 없고 배도 없는 이런 화장한 유골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체계를 갖추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렇게 화장하는 일본은 어떻게 했고 중국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현장 실무 경험으로는 일본이나 중국은 그러하더라도, 화장했더라도, 화장한 유골이 불완전체라도, 동서남북도 없는, 기준이 없는 그런 불완전체라도 완전체인 묘지에 합체시켜 그들 기준에 따라 제의가 성립되도록 체계를 갖췄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못하고 자연장 묘지를 만들고 있더라. 이 부분 관련해서 지도 보면서 기준을 잡는데 도움될 걸로 보고 설명드려 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묘형 특징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소재 특징 보셔야지 되고,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보셔야지 돼요. 불교 묘지는 소재가 돌 아니면 벽돌이죠. 돌은 일본이 주로 100% 쓰고 벽돌은 중국이 약 80~90% 씁니다. 벽돌로 쓰나 돌로 쓰나 전부 다 소재가 돌이라고 해도 되고 벽돌이라고 해도 돼요. 유교는 우리나라 기준 자연과 흙입니다. 자연 국토가 우리나라는 묘지의 소재고 구성 요소예요. 이 부분은 풍수지리와 결합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국토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어요. 중국은 산천이 조화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 인구 대비 다 묘지를 내 앞에 물 두고 내 양옆에 청룡 백호 두고 북에 현무 두고 앞에 주작 두고, 이게 중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다름들이 있어요. 삼국의 불교에서는 몸체 기준 어떻게 화장을 해서 어떻게 제의가 성립되도록 했고, 유교는 어떻게 화장했을 때 몸체 기준 제의가 성립되도록 했는지 지도 보기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볼 곳은 절집 세 군데예요. 일본의 절집 증상사, 중국의 절집 소림사,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국의 절집 통도사, 이 부분 다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있기 때문에 불교 문화를 살펴봐야지 되고, 일본 묘지를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지만 우리 묘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묘지만 보신 분들이 생각할 때 일본 가도 우리와 비슷한 묘지 있는 거 아니야?
중국 가도 우리와 비슷한 묘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식 묘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식 풍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원만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죠. 묘지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인도 묘지 알아야지 됩니다.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고 일본으로 갔죠. 인도 묘지가 중국에 와서 그대로 100% 인도식으로 묘지를 만들었느냐? 중국이 쪼다 아니죠. 그렇게 안 했죠. 중국식으로 체계를 다시 갖췄죠. 중국 묘지가 우리나라 올 때 우리나라도 바보가 아니죠. 우리식으로 또 체계를 갖추죠. 일본 가서도 일본 사람들은 또 바보 아니죠. 자기식으로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부터 알아야지 돼요. 왜? 인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묘지가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불교 문화가 깊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묘지 속에 인도 묘지는 산치 대탑을 소개할 거고요. 일본 묘지는 무사시노능을 소개할 거고요. 중국 묘지는 명원웅 이렇게 할 거고요. 한국에서는 동고릉을 소개할 거예요. 이렇게 인도 묘지, 일본 묘지, 중국 묘지, 한국 묘지, 왕릉교지로 보고 그 다음에 석천동 고분을 볼 거예요. 석천동 고분은 불교 문화입니다. 방짜기를 했는데 단을 쳤기 때문에 수죽구조형 불교 문화거든요. 그 부분 볼까요? 전남에 있는 방짜기 사찰이 있잖아요. 금산사 방등계단 뭐 그런 것과 유사하게 절집에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고 석천동 백제권 고분 묘지에서도 방짜기 문화가 남아있어요. 소재는 돌이죠. 당연히 소재가 돌이기 때문에 불교 문화다.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나라 일반 묘지도 하나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살펴볼게요. 우선 일본 증상사로 갑니다. 어트를 통해서 볼 거예요. 저는 절집이든 아니면 왕릉이든 묘지는 제가 40년 가까이 묘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데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아무 곳으로 가더라도 묘지는 찾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뭐 제가 미리 보고 묘지를 찾는다 이건 아니에요. 증상사 주전입니다. 증상사입니다. 이곳은 제가 갔던 곳이라 대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사람들을 통해서 묘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묘지는 일반인 묘지예요.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보시겠어요? 우선 소재 보시고 묘지의 구성 방식 보실게요. 묘지 일본의 일반 묘지는 이게 불교 묘지처럼 탑입니다. 탑. 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5층으로 타면 5층 탑이고 3층으로 싸면 3층 탑이에요. 탑은 그렇게 쌀 수 있죠. 다만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찾아볼게요. 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위에 비문이 올라가 있죠. 비문이 올라갔을 때는 비탑형 묘지라 하고 이렇게 비문이 안 올라가 있죠. 우리나라 부도처럼 되어 있죠. 이때는 탑형 묘지라고 합니다. 다 일반인 묘지예요. 이렇게 우리와 다른 점은 이렇게 탑형이구나. 수직 구조구나. 밑에서부터 1층 쌓고 2층 쌓고 3층 쌓고 4층 쌓고 5층 쌓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소재는 돌이구나. 우리는 자연 속에 흙과 잔디였었는데 이 친구들은 흙도 없고 잔디도 없네. 100% 돌이네. 알 수 있죠? 이곳에 자갈도 좀 깔았네. 우리가 지금 자갈 깔고 묘지 만들고 있죠? 자연장에서. 그럼 그거 일본에서 하던 방법이네. 돌이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 그거 일본에서 좀 가져온 거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일본 다 갔다 오셔서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묘지 보여드려요. 지금 보여드리는 묘지는 일본 묘지예요. 타평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구조는 수직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수평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수직구조, 소재는 돌, 위에
비석이 올라가면 비타평, 비석이 안 올라가면 타평. 뒤에 목패가 있죠. 목패는 솔토파예요. 솔토파. 솔토파는 인도의 산치 대타 모임 스투파라고 있어요. 스투파. 스투파를 솔타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친구들이 왜 솔토파라고 하면서 이 부분 목패 자체가 또 탑이라고 하느냐고요. 불교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묘지와 이렇게 일반 묘지지만 같잖아요. 유사하잖아요. 이 부분들의 특징은 화대가 있고 양쪽에 화대가 있고 수대가 있고 이렇게 향대가 있어요. 이렇게 재단이 있어요. 이런 50 시스템이 이들의 기본 구조예요. 다만 비석을 위에다 얹을 수도 있고 옆에다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일본 묘지는 불교묘지고 불타평이고 소재가 돌이다. 이 부분은 확실한 거죠. 그러면 스님양 묘지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묘지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갔을 때 봤어요. 여기쯤에 있었어요. 한번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공부거리가 많은 여러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빨간 모자 쓴 사산상도 여기 우리나라 대원사에도 모셨지만 저기서 왔구나 싶더라고요. 다시 나가서 한번 볼게요. 사람뷰가 이걸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아주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분의 묘지가 있어요. 묘지는 이런 탑이 다 묘지입니다. 불교 묘지에 우리나라 부도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죠. 소재는 돌이고 수직구조고요. 이렇게 5층으로 건설하면 5륜형이고 3층으로 건설하면 3륜형이에요. 5층으로 건설했을 때는 지수, 화풍, 공 이렇게 일본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본 이런 형상들이죠. 이게 일본의 묘지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 묘지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중국 도림사를 보여드릴게요. 다 알 수 있는 곳을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소림사 가보지 않았어요. 지금 가보는 겁니다. 여기가 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절이죠. 주전서부터 이렇게 쫙 있죠. 오해리 시기로 말하면 금천구로부터 극락기로부터 천왕문을 통해서 이렇게 있죠. 금강문을 통해서 묘지도 대충 이 옆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길 수 있어요. 여기에 사람뷰가 있는지 볼게요. 사람뷰가 여기 하나 있네요. 이게 보여질지 모르겠네요. 중국이라 이게 아직까지 구글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도 탑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국묘지는 중국은 돌이 우리나라 수입의 90% 중국에서 오거든요. 베트남에서 일부 오고 저도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돌공장 가봤어요. 그러나 저 밑에 하이난 섬 가는 그 끝점 거기에 돌공장이 있어서 전국도로 운송하기가 어려웠는가 봐요. 그래서 묘지에 벽돌로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지하구조나 지상구조를 벽돌로 조성합니다. 이 부분도 돌이 충분하게 가공해서 쉽게 살 수 있다면 돌을 썼겠지만 돌을 썼던 벽돌을 썼던 똑같이
돌이고 벽돌이라고 보면 돼요. 일본하고 같은 거예요, 생각이. 이 부분은 인도하고도 같아요. 이게 문제는 탑이죠.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 탑이에요. 이렇게 다 묘지예요, 이 부분이. 우리의 불교묘지와 조금 다르죠. 우리 불교묘지도 탑형이지만 이런 탑은 아니죠. 이 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까지 이런 탑구주예요. 이런 탑은 장례를 모실 때부터 화장할 때, 묘지 건설할 때까지 다 이런 탑구주입니다. 관도 이런 탑구주예요. 중국의 이런 묘지가 스님 묘지다. 그렇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중국 전부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아닙니다. 이런 구조가 중국의 특성을 가진 묘지라는 거죠. 스님 묘지다, 불교 묘지라 하더라도 불교 묘지도 중국에는 우리 부두형도 있고 일본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탑병도 있고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전통이고 어떤 게 대표냐 라고 하면 이런 구조라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사람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중국 보셨고요. 이제 한국 동도사 보자고요. 한국 동도사는 다들 가셨기 때문에 가서 보셨기 때문에 잘들 아시겠지만 저도 동도사 헌공 다례를 포함해서 동도사 부도전이 상당한 규모예요. 동도사 부도전을 통해서 어떻게 다례를 해왔고 어떻게 제의를 해왔는지 저도 공복구죠. 헌공다례 할 때도 갔고요. 부도 공부할 때도 많이 갔어요. 동도사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알 거예요. 여기가 동도사, 여기가 부도전이거든요. 여기가 부도전이에요. 부도전인데 사실 부도전에 사람뷰가 있나 볼게요. 사람뷰가 없어요. 여기서 없기 때문에 부도전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왕릉을 포함해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보공을 볼게요. 보공을 봐도 뭐 똑같은 거니까 보공을 볼게요. 보공을 볼게요. 이 보공 보시면 이 부두죠.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많이 본 부두죠. 우리나라 부두는 대체적으로 몇 가지 안 돼요. 이게 종이 올라가면 종형입니다.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석종형 부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소재가 돌이라는 거예요. 소재는 불교 관련 묘지는 거진 다 돌 아니면 벽돌이에요. 돌로 원만하게 할 수 없으면 벽돌로 하는 거예요. 벽돌로 했어도 돌로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묘지에서. 불교 묘지나 유교 묘지나 중국, 일본 다 그러합니다. 우리만 조금 유교 묘지에서 풍수가 달랐던 것처럼 특별함이 있어요. 이것도 하늘에서 보면 방을 짰어요. 어떻게? 3단으로 짰어요. 한 단, 두 단, 세 단, 3단으로 땄어요. 하늘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직구조 불탑형 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탑을 쌀 때 일본이 짤 때가 조금 다르고 중국이 짤 때가 다르고 우리나라가 짤 때가 조금 달라요. 이런 부분은 이 등치가 크고 작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설정, 짜기, 체계, 구성에서 같다는 거예요. 불교묘지에서. 우리나라도 이 등치가 신륵사, 나홍성사, 부도가도 하단부가 이러합니다. 금산사, 방등 계단 가도 그러해요. 3D로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조금 가까이 놓고 3D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방이 확실하게 볼 수 있잖아요. 방을 이렇게 방 짜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단 짜고 고담 단 짜고 중단 짜고 상단 짜고 이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제가 짠다는 건 탑을 쌓는 것이 불교 묘지이고 한국 묘지나 중국 묘지나 일본 묘지나 일본은 특히 일반인 묘지까지를 다 그렇게 짰다, 돌로 썼다, 이런 점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산치 닦아볼게요. 저는 우리나라 공부하려면 묘지나 장례 공부하려면 인도 묘지를 모르고 인도
장래를 모르고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인도를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다고 봐요. 중국을 거쳐왔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저도 여기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소림사도 안 가봤지만 여기는 안 가봤어요. 저도 지금 이 지도는 처음 봐요. 제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 스투파는 산지대탑은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토라나는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일단 하늘에서 볼게요. 이렇게 둥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둥글한 등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원이에요. 원은 하늘을 뜻하죠. 이 부분이 바루를 엎어놨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소재가 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벽돌로 했더라도 돌은 원만히 공급 안 되는 곳에서 돌처럼 연출하려니까 벽돌로 한 거니까 벽돌과 돌이 같은 소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소재가 돌이에요. 소재가 돌, 주 소재가. 문은 사방문이 있어요. 사면문이죠. 이렇게 해서 아마 천은 하늘을 뜻했을 거예요. 아마 불교지만 궁극적으로 불교에서도 사람이 입적하면 하늘로 가거든요. 거기에 극락이 있다고 보았고요. 그럼 여기서 사람묘가 있나 볼게요. 여기는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거리표가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스토바가 이렇게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토라나예요. 토라나는 이 토라나에서 제가 토라나 관련 우리나라로 말하면 홍살문 관련 이 부분을 별도로 제가 쪼개기 해서 반드시 설명드릴 거예요. 저도 옛날부터 관심 받고 이걸 한번 설명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시간 있으면 이거 할 거예요. 이 토라나에서 중국의 패방이 되었고 중국의 패방에서 우리나라 홍살문이 되었고 우리나라 홍살문에서 일본의 도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체계에서 어떻게 지켜냈느냐. 여기서는 이게 다 뱀입니다. 뱀. 코브라. 여기서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부분 부처님 요구를 지켰느냐. 중국은 어떻게 지켰느냐. 한국은 또 어떻게 지켰느냐. 이 문의 역할, 검문대 역할, 소우의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이 부분만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돌이다. 다 돌. 다 돌이다. 위에는 둥그렇고 다 돌이다. 이 부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 이렇게 볼게요. 무사시노 등 볼게요. 이 부분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공부가 될 거예요. 저도 네이버를 통해서 봤지 이거 어디를 통해서 제가 이거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풍수 공부하면서 뭐 이런 부분 산영조사하고 뭐 자리 찾고 이러는데 봤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랑 풍수 관점하고는 전혀 그런 입장. 우리나라 풍수 관점, 우리나라 묘지 관점으로 일본 묘지를 본다든가 중국 묘지를 보면 일단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바란스 나서 올바른 묘지 관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나라 풍수 관점으로 일본 산영을 본다 이건 일단 안 됩니다. 천황묘지예요. 여기다 사람묘가 있는지 볼게요. 사람묘가 가까운 데에 있어요. 한번
한번 보여지는지 볼게요. 아, 여기서 보여지네요. 예, 일본 하면 도리이죠. 아까 토라나에서 제가 연유했다고 했죠. 예, 도리가 저 두 개 있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주 소재가 돌이에요. 주 소재가 돌. 여기도 하단부서부터 단을 쌌어요. 3단으로 쌌고, 그 후에 돌로 반원형 분을 올렸어요. 산치 대탑과 똑같은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짜기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수평짜기가 아니라 수직짝으로 3단을 짰기 때문에 3단 구조형 불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하면 다 불탑이냐? 다 소재가 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고, 좀 전에 산치대탑 보셨잖아요. 산치대탑과 틀리는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공식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린 대로 관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국 황제릉 중에서도 중국 황제릉은 이렇게 단순 살펴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게요. 저도 못 가봤어요. 저는 묘지 공부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가보고 안 가보고 그냥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예, 등고선이 없어도 제가 산영도 대체적으로 워낙 많이 산천 찾아다니면서 묘지 찾아갖고 묘지 관리하고 벌초하고 벌써 이게 40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세계 어떤 산이든 딱 보면 압니다. 저는 등고선이 없어도 일단 이해가 딱 돼요. 일단 여기 세 개의 주 능선에 묘지와 유사한 시설이 있어요. 그 중에 요 부분이 명효릉이네요. 요 부분이. 이 명효릉을 조금 가까이 당겨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곳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곳서부터는 중국은 제1번 상설이 화표고요. 그 다음에 쌍사자고요. 그 다음에 패방이고, 이런 순서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석수, 석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단치기를 합니다. 단치기를 하는데 이곳이 묘지예요. 중국은 우리와 조금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어요. 저승유택도 집이죠. 이승유택도 집이고, 우리 조상님이 가서 머무를 곳, 그것이 실제 우리 산자의 유택처럼, 산자의 집처럼 집으로 구성합니다. 집이 있어야지 돼요, 중국은. 이렇게 집이에요. 이 집 자체가 묘지예요. 이 집이 지하구조도 있고 지상구조도 있죠. 지상구조만 보여지죠. 지하구조에 묘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 사전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중국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구조 볼게요. 여기 집이 있죠, 집. 지하예요, 지하. 땅속에 여기 석가래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중국 집의, 외부에서 보여지는 거. 다만, 여기 보여지는 여기 집이죠. 지상으로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수직으로 그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그 남쪽에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해요. 어쨌든 중국은 이런 지하 구조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 구조 따라서 조선왕릉이 이렇게 되어 있어. 무령왕릉도 이런 구조예요. 무령왕릉이 그래서 중국 구조를 닮아서 벽돌로 싼 거예요. 무령왕릉이. 익산 왕릉에서 출토된 관도 100% 중국관이에요. 무령왕릉은 100% 일본관이고요. 그 설정 컨셉 소재가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다 이렇게 100% 돌이나 심한 벽돌로 이렇게 100% 구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80% 돌이나 소재로 구성해서 잔디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백성묘지가 아니고
이런 낮은 단계가 아니고 황제는 지하 구조 시스템 잡고 지상에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건축으로. 왜 그러냐면 그것도 유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집이기 때문에 집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집 속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생각하는 체계가 갖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석도 옆에다 놓지만 여기는 비석은 아마 중국은 이렇게 우리보다 조금 묘지 면적이 커요. 이거보다 더 크기도 해요. 이거보다 어마무시하게 크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비석이 정중 앞에 있어요. 단차를 줬어요. 비석은 이 묘지가 몸체가 있는 것보다 많이 낮은 단에 있어요. 이것이 중국의 특징이고 우리의 특징이에요. 이 단차기에서 최종적으로 존엄체의 기준이고 근본체는 몸체인 거예요. 여기서도 몸체가 최종 높은 단에 있어요. 중국도 북자남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모셔졌다는 전제로 제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중국이. 이곳에서 사람비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저 원래 여기서 한번 볼게요. 중국 묘지는 우리 묘지 관점으로 이해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중국 묘지예요, 이게. 중국 묘지. 중국 묘지 이 밑에서 보면 이런 2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이 밑에서 보면 중국 묘지예요. 이 부분 이런 건물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집을 지어 드리고 그곳에 모셔 드려야 중국식 체계가 갖춰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아까 거기에 다른 묘지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여기는 산이 중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산이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풍수적으로 이 산에서 묘지를 몇 개 쓸 수 있게 했어요. 여기도 묘지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에 돌로 된 묘지가 있죠. 산치 대탑이나 일본 천황 묘지처럼 완벽하게 돌로 되어 있죠. 그 앞에 이렇게 집을 하나 지었죠. 우리의 정자각이나 침전 아니에요. 이곳은 집이 있어야 완성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가면 아마 비각도 여기일 거예요. 아마 비각은 단치기에서 여기도 단차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곳에 고인 몸체가 있고 집이 함께 있는 것이다. 집이 이 위에가 있을 수도 있고 앞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묘지가 100% 돌 아니냐. 우리나라 조선왕릉도 잔디 걷어내면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돌이 아니냐. 이런 부분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한이 좋기 때문에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다 보일 수 있어요. 중국은 산에 가서 묘지 찾는 거 시군종 먹게요. 그냥 산에 가서 묘지인가 보면 다 묘지예요. 여기도 묘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100% 돌로 되어 있잖아요. 돌이라는 건 벽돌 시멘을 같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단차 발생시켰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람뷰로 내려가면 단차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기 사람뷰가 있나 볼게요. 거기에. 사람뷰가 없어서 내려가서 모델은 못해요. 어쨌든 100% 이렇게 마치 산치 대탑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마치 산치 대탑이나 무사시농 능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인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똑같죠. 이때 한국 동구릉 볼게요. 동구릉 보면서 왜 똑같은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동구릉은 왕릉이 많기 때문에 동구릉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왕릉은 아무 왕릉이나 한 군데 봐도 되지만 동구릉은 많아요. 이렇게 왕릉이 많아요. 뭐 삼연릉도 있고 쌍릉도 있고 단릉도 있어요.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좌양은 제각기 다 달라요. 동원 이강도 있어요. 상하릉은 있나 몰라. 상하릉은 여기는 상하릉은 안 보이네요.
어쨌든 여기서도 풍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 부분만 풀어도 사실 며칠 여러분들께 설명할 게 있는데 지금은 소재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성 방식 보는 거죠. 이거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좌양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술자나 뭐 건좌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다 소재죠. 거짐 다 소재죠. 여기에 제각이 와 있죠. 제각. 묘제를 지낼 수 있는 재상이 이 속에 들었죠. 여기 비각이 있죠. 어쨌든 일본 보고 중국 봤는데 우리랑 소재가 컨셉이 좀 다르죠. 중국보다 우리가 좀 소박하죠. 그러나 자연 소재죠. 다 잔디죠. 여기 돌이 들어갔다거나 하나 돌이라고는 부재로서 부속 재료로서 조금 들어갔죠. 그들에 비하면. 그러나 요 본분 정친분 둥그런 정친분을 은에 잔디를 걷어내면 아까 그 묘지랑 똑같은 거예요. 죄다 돌이에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조선왕릉은 그렇게 건설했고 저도 이런 왕릉급 묘지를 해체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일본의 철학묘지나 명호릉의 묘지나 우리의 왕릉이나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자연이 빵빵하고 좋기 때문에 다주 재료를 잔디로 이렇게 구성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식이 되려면 시멘으로 하면 안 되겠죠. 시멘으로 안 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여기다 고인을 모시고 단차를 발생시키고 여기다 재상을 놔야지 된다. 이 단차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단차를 둘 수도 없고 그게 안 되면 상징적으로라도 단차를 줘야지 된다. 소재 특성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르죠.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순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석촌동 고분군 볼게요. 이 부분은 현대식 우리나라 자연장 묘지를 건설함에 있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묘지도 봤고 우리들의 묘지도 봐야 돼요. 그들의 묘지에서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들의 묘지에서 기준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에서 보자고요. 여기 분명히 단짜기를 했죠.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분명히 일본 묘지나 중국의 타평 비림에서도 볼 수 있었고 중국이나 일본의 묘지 구주에서 분명히 소재는 돌했었고 단차를 발생시켜서 1단, 2단, 3단으로 짜서 3년형으로도 짰고 5년형으로 짰어요. 3년형으로 짰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평 구조가 아니고 수직 구조, 소재가 돌이니까 불교 영향받은 묘지가 되겠죠. 여기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짰어도 위에는 잔디로 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위에를 아예 잔디로 안 한 것도 있어요. 이런 적석종 묘지들 고구려 묘지에서도 많이 우리 중국에 있는 고구려 묘지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 부분이 피라미드형이라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데 불교 문화가 그대로 반영된 단짜기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불교 문화권 묘지문화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돌무지 무덤도 보셨죠? 이 돌무지 무덤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로부터 온 것이다. 인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방문소 부유지 보자고요. 방문수 묘지를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산이 시골이지만 이렇게 스케일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명산이 있고 대천이 있어요. 산도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명당 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산만 있느냐? 산이 있기 때문에 내도 있어요. 물도 있죠.
배산임수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산소자리가 존자리가 많아요. 이렇게 어서 방문서 묘예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에 옛날에는 풍수가 약 1000년 가까이 매장하면서 명당짜리 하면은 그곳에 잘못이면 대통령도 되고 임금도 되고 아니면 영의정 좌회정 된다니까. 백성들이 나도 산소짜리 잘 쓰면 면석이 아니면 군수 뭐 이 정도 되겠지, 면장이라도 되겠지, 이런 신념 때문에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기대감을 줘서 행복지수를 높였던 측면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측면도 엄청 많지만 송사도 득실거리고 나쁜 측면도 많아요. 그렇지만 좋은 측면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풍수가 수백 가지 풍수가 생겨났어요. 그 중에 연풍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곳에서 연을 날렸어요. 연이 떨어지면 거기가 명당짜리인 거예요. 연풍수에서는 연을 날렸는데 요 밑에 절이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방문서 밑에 여기 여기 은속사라고 있어요. 은속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연이. 그러니까 이거 은속사 스님이 이거 절 뺏기는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연 날리고 여기 올라올 때 이 연을 잽싸게 가져다가 지금 몇 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이 자리에다가. 그래서 은석사가 안 뺏겼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동네 가면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가면 이거 사람뷰가 있나 볼게요. 여기 사람뷰가 있어요. 이곳에 가면 장군석이 있어요. 저 밑에 마을로부터 예전에는 길도 없었는데 지게다 장군석을 짊어지고 이거 장군석 보여드릴게요. 여기 장군석이 있어요. 장군석을 짊어지고 지게꾼이 묘지까지 오는데 중간에 치면 지게다리가 땅속으로 파들어갈까봐 안 쉬고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묘지가 있어요. 한국식 컨셉이죠. 이 묘지는 거저 여기 와서 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산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이 분 기준으로 부모산이 있고 또 뒤로 올라가면 할아버지 산이 있고 또 뒤로 올라가면 정조 할아버지 산이 있고 또 뒤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 산의 근본인 조종산이 있다는 거예요. 조종산은 하늘로부터 기운을 오고 가고 그 기운이 그런 산 능을 타고 봉을 타고 능을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조종산을 통해서 하늘까지. 이곳에 북자 남향으로 눕혀드리면 우리식 제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립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고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 대전제하에 제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화장하면 그 공식이 다 깨지는 거죠. 화장했기 때문에 머리도 없고 발도 없고 등도 없고 배도 없고 얼굴도 없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 둬라. 그래서 이렇게 산줄을 달고 올라가면 조종을 통해서 하늘과 소통하고 그 기운이 이곳으로 통해서 발을 통해서 자손한테 연결돼서 그 가문구조로 자손이 잘 되는 거다. 이 부분이 약간 희미해지긴 했더라도 풍수적 관점으로는 희미해졌다 하더라도 이 공식은 소멸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식이 바뀔 수 없는 겁니다. 바뀌어서도 안 되고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묘지는 소박하게 한 뼘짜리를 만들더라도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을 두는 이 공식대로 해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가 성립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소재가 잔디죠. 이렇게 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누워 계신 저승 공간과 이승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돌이 필요하죠. 구분돌. 그리고 거기다 제상을 놨죠. 이승 사람들은 이 제상이 있는 데까지 와서 이곳에 제사 지내라. 그러면 조상님 몸체가 기준이 돼서 제의가 성립된다. 그걸 상정하기 위해서 구분돌을 놓고 단차를 발생시켰죠. 이 단차가 10m의 단차이기 때문에 제상이 인간의 눈으로는 높아 보일지 몰라도 10m 위에 조상님이 누워있는 그런 컨셉으로 단차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제의가 성립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 묘지, 중국 묘지, 한국 묘지를 봤어요.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어요. 분명히 소재에서 돌이나 벽돌로 했어요. 우리는
자연과 흙이고 거기에 풍수지리 문화가 융합되어서 우리식 묘지를 통해서 우리식 정침을 통해서 저희가 성립되도록 묘지 체계를 갖추었어요. 다른 나라는 다른 체계를 통해서 갖추었어요. 이런 부분이 오늘날 장서법 개정 이후 전국의 묘지 강산이라면서 화장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묘지 자연장으로 수목장 만들고 잔디장 만들고 병장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바뀌면 안 되는, 변하면 안 되는 것까지 변할 위기에 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생쇼를 하는 모두가 불효자가 되는 거죠. 자연장 묘지 만드는 분은 전부 다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특징도, 우리 배경도, 역사도, 전통도, 풍수도, 소재도, 구성도 죄다 성립시켜드리지 못했을 거니까. 그래서 죄의가 성립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돈을 1억 원짜리 들여서 장례를 치러도 다 개판이고 엉망진창이니까 안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 보여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보셨죠? 우리랑 다르죠? 구성도 다르고 소재도 다르고 묘형도 다르죠?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한국 기준으로 봐야죠. 한국 기준에 순서가 있다면 몸체가 일본이죠. 몸체를 기준으로 몸체를 근본 삼아 체계를 갖춰야지 되겠죠. 그 부분이 화장했다면 몸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묘지 체계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우리식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지도자료를 통해서 한국, 일본, 중국의 묘지들을 봤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요즘에 화장하잖아요. 화장하고 나서 자연장이나 봉안장 하죠. 봉안당, 납골당에 모시죠. 이때에 묘지 체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이때 우리식이 성립되도록 노력을 모두가 못했냐, 100명이면 100명 다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같이 못난 김진태도 이런데 고민하는데 저보다 고민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렇지만 화장 후 자연장이나 봉안장법을 할 때 제의 기준, 정당성, 문화권적 에너지와 관련된 상징체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우리식 제의가 성립될 수 없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를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료는 여러 개와 연결할 거예요. 나눠서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연결해서 한 자료로 관찰해보면 아마 가늠치가 각각마다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가늠치를 기대하면서 거수를 통한 지도 자료로 삼국의 묘지를 보면서 소개해드렸어요.